미국 텍사스 한복판에 축구장 수백 개 크기의 땅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공사는 멈춰 있습니다. 변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형 변압기를 주문하면 납품까지 4년, 전 세계 제조사들은 이미 2028년 물량까지 예약이 꽉 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틈을 파고들어 역대 최대 실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영업이익 106% 폭등, HD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 1조 원 육박. 전력망 골드러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전력난에 빠졌는지. 둘째, 구리와 변압기 시장에서 어떤 슈퍼사이클이 벌어지고 있는지. 셋째,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이 기회를 잡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면 전력망 투자의 큰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전기에 목마르게 됐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I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질문 하나를 던질 때마다 서버 어딘가에서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기존 구글 검색의 10배에 달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R&D 연구소에 따르면 2027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력은 68기가와트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캘리포니아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과 맞먹습니다. 불과 2, 3년 안에 미국 최대 주 하나가 통째로 필요한 전력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2030년이 되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327기가와트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딜로이트는 2035년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만 123기가와트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의 3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특히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단일 시설의 경우 2028년에는 1기가와트, 2030년에는 무려 8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기가와트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를 풀가동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한 건물에 원전 8개를 연결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쯤 되면 단순히 전기를 더 만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든 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즉 전력망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터집니다. 전기를 보낼 인프라가 너무 낡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송배전 인프라를 보면요. 약 70% 정도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습니다. 상당수는 50년에서 70년 된 것들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전력망은 1960년대에 지은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그때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왕복 2차선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테슬라 트럭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도로는 그대로인 거죠. 당연히 막히고 사고 나고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잦아지면서 노후 전력망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텍사스 대정전 기억하시죠? 한파에 전력망이 버티지 못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력망 현대화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에만 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040년까지 1.2조 유로, 약 1,700조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력망 골드러시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구리입니다. 구리는 전기가 흐르는 모든 곳에 필요합니다. 송전선, 변압기 내부 코일, 데이터 센터 케이블, 전기차 모터까지. 전기화 시대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S&P 글로벌이 2026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구리 수요가 2025년 2,800만 톤에서 2040년 4,200만 톤으로 50% 증가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광산은 늙어가고 새 광산을 개발하려면 발견부터 생산까지 평균 17년이 걸립니다.
결과적으로 2040년에는 구리가 1,000만 톤이나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1,000만 톤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전 세계가 1년에 생산하는 구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결손이죠. 여기에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2040년경 10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동되면 이것만으로 연간 160만 톤의 구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구리 부족은 더욱 심해지고 당연히 구리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수혜자, 그리고 지금 가장 심각한 병목 구간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발전소에서 만든 고압 전기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모든 전력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압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전력 변압기의 납품 대기 시간이 과거 12개월 미만에서 지금은 24개월에서 4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미국 내 대형 변압기의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30%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원자재 가격 폭등입니다. 변압기 원가의 35%에서 40%를 차지하는 구리 가격이 2020년 이후 70% 올랐습니다. 또 다른 핵심 소재인 방향성 전기 강판은 80%에서 100%나 뛰었어요. 방향성 전기 강판이 뭐냐면요. 변압기 내부에서 자기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특수 철판입니다. 문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변압기 제조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변압기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구리선을 수작업으로 감아야 해요. 이 권선 작업을 익히는 데만 최소 9개월에서 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해도 공급이 금방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공장을 새로 지어도 기술자를 키우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혜 분야는 초고압 직류송전, 영어로 HVDC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먼 거리에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일반 교류 송전보다 손실이 절반 수준이에요. 특히 바다 한가운데 있는 해상풍력 발전소에서 육지로 전기를 보내려면 HVDC가 필수입니다. 글로벌 HVDC 시장은 2026년 240억 달러에서 2036년 676억 달러로 연평균 10.9% 성장할 전망입니다. 해저 케이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176억 달러에서 2037년 465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고 기존 전력망은 너무 낡았고 이를 해결하려면 구리와 변압기와 HVDC 케이블이 필요한데 전부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바로 전력망 골드러시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기회를 누가 잡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 기업들이 최전선에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 세 회사가 지금 역대급 실적을 쏟아내고 있어요. 먼저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2025년 매출 4조 795억 원, 영업이익 9,9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8%나 뛰었습니다.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4%를 넘습니다. 제조업에서 이 정도 마진은 정말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더 극적입니다. 2025년 매출 5조 9,685억 원, 영업이익 7,470억 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106% 폭등했습니다. 수주잔고는 11.9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몇 년간 일감이 넘쳐난다는 뜻이죠. LS일렉트릭도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2025년 매출 4조 9,622억 원, 영업이익 4,269억 원, 특히 북미 법인 매출이 45% 성장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매출 3조 원 달성을 목표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선 분야에서는 대한전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 3조 6,360억 원, 영업이익 1,286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수주잔고도 3조 6,633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특히 HVDC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 글로벌 수주를 연달아 따내고 있습니다. 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첫째, 기술력입니다. 초고압 변압기와 차단기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제품은 북미 유틸리티 업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납기 준수 능력도 뛰어납니다. 둘째, 타이밍입니다. 글로벌 변압기 대기업들이 수주가 밀려서 허덕이는 사이 한국 기업들이 빈틈을 파고든 거예요. 셋째,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산보다는 품질이 좋고 유럽산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때 철강과 조선 산업이 슈퍼사이클을 맞았죠. 그때 한국 조선사들이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전력 인프라 수요를 폭발시키고 한국 기업들이 그 수혜를 받고 있어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입니다. 구리와 전기 강판 가격이 계속 오르면 마진이 압박받을 수 있어요. 경쟁 심화입니다. 슈퍼사이클을 보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아요.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바이 아메리카 정책이 강화되면 수출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이클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투자는 이제 시작이고 노후 인프라 교체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작업이고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도 전력망 투자를 필요로 하니까요.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이 동시에 전력망으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가 전례 없는 전력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68기가와트, 캘리포니아주 전체 전력량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둘째, 전 세계 전력망이 너무 낡았습니다. 미국만 해도 70%가 25년 이상 된 시설이에요. 교체가 시급합니다. 셋째, 구리와 변압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변압기 납품 대기 시간 4년, 구리는 2040년 1000만 톤 부족 전망. 넷째, 한국전력기기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주잔고 추이입니다.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기업은 향후 몇 년간 실적이 보장된다는 의미예요. 북미 매출 비중입니다. 미국 전력망 투자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북미 비중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원자재 가격 해지 능력입니다. 구리와 전기 강판 가격 변동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마진을 좌우합니다. 생산 능력 확대 계획입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전력망 골드러시는 단순한 테마가 아닙니다. AI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만나는 교차점에서 벌어지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한국 기업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력망 골드러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관련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